자, 이제 기말고사 두 번째 파트인 조율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유도 기준력에 대한 이제 수업 내용 정리하는 해볼게요. 여기 내용은 시험 문제로 따지면 선택형 3문제 그리고 소수령 1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총 20점 4점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조율에 의한 자기장 다 이거 사실 물리학 1에서 나왔던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더 새롭게 한 건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던 거에 그냥 복습 차원인데 조금 수준이 높아갔다 정도? 그리고 특히 유도 기준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물리학 1에서는 그 방향만 따지고 누가 더 크냐 작냐만 따졌다면 이번에는 정확한 수치를 넣어서 정량적인 계산까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자석은 주변에 이렇게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큰 곳, 그래서 오밀조밀한 곳이 자기장이 큰 영역, 이쪽이 자기장이 크고 이렇게 널널한,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곳이 자기력이 약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자기력선 방향이다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페어 법칙이죠. 흔히 말해서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엄지가 전류고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 이게 이제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따져주면 아래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이게 선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방향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전류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전류가 들어가면 엄지를 지면 밑으로 하고 주먹을 쥐면 이런 식으로 도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반대로 동그라미는 전류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엄지를 위로 하고 동그라미 하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양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는 그림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래에 있는 이 그림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제 감는 게 정확히 보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손가락이 전류, 네 손가락이 얘가 전류 역할을 하고요. 그때 엄지가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손가락 엄지로 해서 저 선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지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때 예전에 숙제를 한번 내줬었는데 솔레노이가 만든 자기장 크기. 그래서 이거는 쉬운 문제. 뭐 우리 기말고사 쉬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밑에 학습지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어디 있나요? 어디 갔지? 여기 있는 20번 문제랑 매우 유사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저울을 놔두고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렸을 때 자석과 얘 사이에 힘이 작용하니까 저울 눈금이 원래 무게랑 좀 차이가 생기면서 그걸로 자기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기전력 나옵니다. 기전력은 쉽게 말하면 이제 유도 기전력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전이차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다시 말하면 공간상의 자기장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그 주변에 전이차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 이거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설명 간단하게 보시고 그와 관련된 식이 전기와 자기와 관련된 식이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 유명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3번째 식이 유도 기전력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거 생각해 보시고 밑에 있는 것도 유도 기전력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에 주목해 주세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요게 이제 렌츠의 법칙과 관련된, 그래서 방향을 따져줄 때 저 마이너스가 꼭 들어가고요. 이제 시간당 dt, 시간당 자속, 그러니까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얼만큼 변했냐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실제 수행평가로 구술평가로 진행을 했었죠. 기억을 한번 되듬어 보면 이 바늘이 왼쪽으로 향한다는 건 전류가 이쪽 왼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면 이 자석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지금 유도 전류가 이렇게 여기로 흘렀다는 건 빨간색 방향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오른손 법칙 생각을 하면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보통 이렇게 N극이 있으면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밀어내려고 하고 N극이 도망가면 N극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경우는 N극이 다가와서 이 N극을 밀어내려고 얘가 N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석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다 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검정기의 검정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여기 움직이는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수행평가는 움직이는 거는 너희들이 직접 움직이고 여기 극이 안 가르쳐 준 상태에서 극이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이 극을 유추해 보는 걸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관련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지금 극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제 나가는 쪽 이쪽이 이제 N극이고요. 여기도 나가니까 이쪽도 N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둘 다 N극이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고 자기장 방향은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장 세기 누가 더 세나요? 자기력선 밀도가 센 곳. 그래서 이 간격이 좁은 곳이 더 자기장이 강한 곳이다. 그래서 BP랑 BQ를 보면 BP가 더 센 곳이다. 자기장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 직선 도선이 만드는 밑에 쭉 이제 전류가 흐를 텐데 이 방향으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는 비례상수 K 있고요. 거리에 따른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리가 짧을수록 자기장이 더 센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R분의 1 꼴이 R 제곱이 아니고 제가 RP 얘가 RQ라고 한다면 RP가 더 작으니까 자기장 세기 비교해보면 P 쪽이 더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전류가 윗방향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동그랗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방향까지 얘기 다 했던 것 같고요.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 전류가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시죠? 그래서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다 생각하고 감싸지면 이제 엄지가 이쪽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마치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 세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내부의 세기는 일정해요. 일정하다. 여기 거리랑 상관없이 이 도선에서 가깝고 멀고 다시 말하면 이쪽 지역, 가운데 지역, 세 개 지역 모두 비교해봐도 어디서나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예요. 세기가 I0인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긴 도선이 있는데 지금 A만 방향을 알려줬고요. 나머지는 방향을 안 알려준 상황에서 지금 도선 전류 방향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A 같은 경우에 지금 전류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얘가 지금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쪽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이 이쪽 대각선 방향이에요. 45도 정확히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인데 실제 A, B, C, D 모두 합친 게 지금 이 파란색이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거는 없어져야 될 얘기죠. 왜냐면 저쪽으로 수직이니까 이건 없어져야 될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정확히 상쇄될 수 있는 애를 찾아보면 C에 있습니다. C가 지금 이쪽으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쪽 대각선을 만들거나 이쪽 대각선을 만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C가 나오는 방향이면 정확히 이 아랫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결국 얘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고 자기장 A가 저렇게 대각선 위로 만나면 둘이 딱 만나서 상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똑같으니까 지금 A에서 O까지 거리랑 C에서 O까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정확히 전류 세기가 똑같으면
둘이 상쇄돼서 없어질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전류가 I0가 흘렀으니까 C에도 I 전류가 흐르고 I0가 흐르고 나오는 방향으로 하면은 둘이 정확히 만나서 상쇄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B랑 D는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아니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나 둘 중 하나일 건데 두 개 합친 게 지금 B0여야 되니까 둘이 만나 상쇄돼서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B가 만드는 게 이쪽이 있어야 되고요. D도 이쪽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합쳐진 게 A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더 커버리면 이렇게 되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개 모두 I0가 흐르니까 전류세 같으니까 자기장 같을 거고 방향이 달라버리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니까 같은 방향이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A랑 C는 서로 만나서 상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C 방향도 이 방향을 하겠고 B 방향이 지금 B0 방향 이 방향으로 지금 자기력선을 만들어 주려면 얘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자기장 만드니까 D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B는 나오고 D는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D만 들어가는 방향, BC는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도선 하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 5에서 그러면 지금 이 B0는 B가 만든 거랑 D가 만난 게 합쳐서 지금 B0가 된 거니까 하나가 만드는 거는 2분의 B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막대 자석이 정지해 있고요. 일정한 전류 세기의 전류를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이 플러스 극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그러면 지금 오른손 법칙 쓰면 내부에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N이 이쪽, 위에가 S극. 그러면 S극과 N극이 만나니까 서로 끌어당깁니다.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이제 아랫방향.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장력과 중력을 비교하면 막대 자석 입장에서는 막대 자석 입장에서 중력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장력 작용하고요. 그리고 저 솔레노이드가 잡아당기는 자기력 있습니다. 결국 이가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니까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 장력은 자기력 더하기 중력이다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장력과 중력 크기 비례하고 있으니까 장력과 중력 보면 자기력만큼 장력이 더 크다. 그래서 장력이 중력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6번 문제 이어서 합니다. 지금 6번 문제 지금 A, B, C가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방향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기장을 봤더니 지금 ED 지역, 마이너스 ED 지역, 그리고 O 지역, 그리고 ED 지역에서 자기장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기장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올라가고 이렇게 자기장이 내려간다. B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되어 있다라고 살 수 있죠.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이런 식의 관계이니까 결국 어떤 전류에 매우 가까이 가면 R이 매우 작아지면 자기장의 세기는 거의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A 근처에서는 A의 전류의 방향이 절대적이고요. B 근처에서는 B의 전류가 자기장 B 주변에서 만든 자기장의 거의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죠. 다른 애들은 거리가 좀 기니까 ED 이렇게 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B의 전류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A 만드는 자기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B도 지금 나오는 방향 오른손 붙이 생각하면 C도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셋 다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류 방향은 A, B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류의 세기는 A가 C의 3분의 4이라고 있어요. 지금 조건이 뭐가 하나 있을 텐데 B와 C에 흐르는 전류 세기와 방향은 서로 같다라는 조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도 없나? 자기장이 현재 여기랑
여기서 자기장이 빵이네요. 빵. 자, 그러면 일단 x0는 모르는 값인데 마이너스 t는 이제 나온 값이니까 이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b와 c는 전류세에 같아요. b와 c. 그럼 이거를 I0, 이거를 I0라고 했고요. a는 전류를 모르니까 I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t에서 만든 자기장을 따져주면 일단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방향이 밑방향이 있고요. A가 만드는 거, B가 만드는 거 아랫방향, C가 만드는 거 아랫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랫방향 두 개가 결국 윗방향 하나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합쳐서 0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장을 구해보면 A가 만드는 건 D분의 K IA 이거고요. B가 만드는 건 D분의 K I0. C가 만드는 건 거리가 하나, 둘, 3D니까 플러스 3D K I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하나랑. 그러면 이제 IA랑 I0의 관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이거 3분의 4니까 3분의 4 I0 나올 거고요. 그럼 I0가 4분의 3 IA다. 근데 이걸로 그냥 쓰면 되겠는데 얘가 3분의 4 I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전류의 세기는 A가 C에서의 3분의 4다. A가 C의 3분의 4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그럼 X0가 얼마냐? 그럼 어디서 또 0 됐냐를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0 되는지 따져주면 C가 만드는 건 이 근처에서 C가 만드는 건 아랫방향, 근데 B가 만드는 건 윗방향, 그리고 A가 만드는 것도 윗방향이죠. 이 전류 방향 잘 생각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A, B 둘이 더한 거랑 C랑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식을 하나 세워주면 여기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X0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거리니까 그냥 X0분의 K, I0 더하기 전류 A가 만드는 건 K, 그리고 여기가 어느 한 지점인데 이 거리를 우리가 x0라고 했으니까 A에서의 거리는 2d 더하기 x0겠죠. 이것분의 3분의 4i0. 요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C는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2d 빼기 x0겠죠. 2d 빼기 x0분의 i0랑 같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x가 얼마인지 찾아야 돼요. 근데 뭐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하고 계산을 해주면 뭐 이거 풀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보기가 있으니까 이걸 직접 넣어서 맞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x제곱을 저기 위에다 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바꿀 거냐면 6d분의 5 나올 거고 더하기 복잡하네 3분의 4 그리고 2d 더하기 5분의 6d 그러면은 5분의 16d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얼마냐면 이제 4 그러니까 6분의 5 더하기 12분의 5는 12분의 15. 근데 요게 2d 빼기 요게 지금 왼쪽이고 그 오른쪽은 2d 빼기 5분의 6d분의 1 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5분의 4 그럼 4분의 5 나오네요. 그러면은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5 나오네. 그럼 맞네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한번 보시면 지금 저기 낙서가 돼 있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저항을 따지는 어떤 도선이 저항이 있는 도선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고요. 근데 이 자기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자기장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길까라는 건데 일단 자기 손속의 가장 큰 시간 물어봤어요. 자기 손속이란 어떤 그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하니까 결국 면적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면적은 여기서 면적을 S라고 했으니까 S 그리고 이제 자기장 세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기장 세기가 지금 제일 센 곳이 면적은 일정할 거니까 이제 이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ET0일 때
그래서 그때는 ET0일 때 가장 세고 그 값은 3B0의 S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유도전류 방향 지금 T0일 때 점점 자기장이 세지고 있어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지고 있으니까 렌츠의 법칙 생각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량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게 나오게끔 나오는 방향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 하면은 B에서 저항 그리고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유도 전류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방향은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시간당 얼만큼 자속이 변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문수가 앞에 있지만 얘는 지금 한 번 감은 거니까 얘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이너스 dt분의 d 요거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아까 지금 이 자기 선속, 이게 지금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거든요. 자기 선속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 면적 곱하기 자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당 이거니까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dt분의 d 면적 곱하기 자기장, 이게 지금 제 자기 손속이에요. 근데 s는 면적을 일정하니까 s 앞으로 떼주면 dt분의 db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뭐냐면 시간 자기장 그래프에서 기울기잖아요. 얘가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s하고 기울기가 얼마냐면 3t0에서 기울기가 t0분의 b0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t0분의 b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얘가 유도 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V니까 전이차니까 전압은 IR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S 그리고 T0분의 B0가 IR이다. 그럼 전류 I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R T0분의 SB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해주면 될 거고요. 5번은 수업 시간 한번 다뤘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유도전력 그래프만 사실 잘 보면 되는데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 dt분의 d 요거니까 이걸 생각하면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코사인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한번 미분하고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한번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결국 사인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모양이 유도 기준형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각자 조금 공부해 보시고 여기까지만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좀 잘 한번 해보죠. 수업 시간에 매우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거 유도 기전력 할 때 쓴다. 이건 직접 적용해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네모난 디귿자 모양의 전기 도선이 있고, 그리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막대기가 원래 위치였다면 그때는 이런 네모난 도선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넓이의 자기력선이 현재 통과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양이 자속이라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dt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는 이만큼 추가적으로 자속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속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자기장 곱하기 이 변한 면적,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d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움직인 거리만 말하죠. 이 움직인 거리고 이 거리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줘야 넓이가 되니까 이제 L 해주면 이게 면적, 변한 면적. 얘는 자기장. 그러면 결국 이 값이 변한 자속의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주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푸사이 b,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량이니까
이걸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dt분의 b 그리고 v dtl 이렇게 되네요.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b lv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자기장의 크기가 10 그리고 l은 2m 그리고 v는 3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례로 넣어주면 10, 2m, 3 이렇게 넣어주면 60V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부호는 방향이니까 굳이 꼭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류 방향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 생각하면 되죠.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자기력선이 이게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생길 거라서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도 전류 크기 얼마냐? 그럼 V는 IR이니까 60V고요. I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항이 5oh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I가 12A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항에서 소비한 전력이 얼마냐? 전력은 저항에 걸린 전압 곱하기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 이렇게 해서 우리 소비 전력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아까 우리가 구한 60V가 걸렸었고 그리고 그때 12A가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총 720W만큼 저항에서 전기 에너지가 1초당 720만큼 소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초에 720줄씩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가 이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움직이려면 사람이 잡아당겨야 할 힘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 에너지는 일정해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바뀌면 안 되는데 저항에서 지금 계속 이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줘서 이제 움직여요. ds만큼 움직일 건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초당 720만큼 일을 해야 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겠죠. 생각을 해보면 왜 이래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720만큼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안 주면 결국 전기 에너지가 쓰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막대 운동 에너지가 작아질 건데 막대 운동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저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사람이 그만큼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초당 720만큼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한 일을 한번 구해보죠. F 곱하기 ds인데 이 움직인 조그만 거리는 이게 그러니까 초당 움직인 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v 곱하기 dt라는 게 dt라는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제 요게 될 거라서 F ds는 v dt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dt라는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 그러면 초당 720만큼 해줘야 되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하냐면 초당 한일 요게 72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F에 V 해준 게 720 V가 얼마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F가 얼마를 유지해야 되냐면 240N의 힘을 꾸준히 줘야만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에 4번 문제 좀 계산이 복잡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주면 이 720W라는 게 초당 720줄만큼 일을 해준다는 소리고 운동 에너지를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한 일을 생각을 해주면 힘 곱하기 거리가 한 일이니까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그거를 이용했더니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좀만 연습하면 되니까 연습해서 문제에서 나온 거, 기말고사에서 나오는 거 다 빠짐없이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